이제 마이너스 63, 총선거일이 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그때에는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용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발표한 것이 지난달 21일이었으니까 지금부터 20여일 전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임혁배의 발언은 이재명의 명령에 따라서 위원장으로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듯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발언의 강도도 매일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친명에서는 비명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또 친문까지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임혁배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임혁배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대리인 노릇, 얼굴 마담 노릇을 착실히 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장애물 지우기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딱 집어서 누구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정말 중심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용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초대 실장인 임종석, 2대 실장인 노영민 그리고 전해철, 이인영 등 줄줄이 친문 계열을 지금 하나씩 솎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종석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지요. 이명배 위원장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임종석의 속내는 참으로 불편하고 답답한 것이죠. 그리고 이걸 굳이 숨기려 하고 있질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으로 볼 때에는 지나간 과거의 사람이고 이재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으로서는 꿈이라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의 추종자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재명으로 볼 때는 솔직히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와 똑같은 형태의 총서부를 고르고 고르다가 임혁배라는 이재명의 아바타를 발견하고 총섭으로 채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임혁배가 아주 그 직책을 잘 수행하고 있으니 이재명의 속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임종석은 임혁배가 문정권 때에 책임 있는 자들의 용태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자 친문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첫 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지키려고 또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도 강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종석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선 패배는 우리 모두의 패배였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은 그 아픔을 반복할 수 있다. 물론 문 정권에서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의 아픔과 실책이 있었다는 점은 겸허하게 반성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도록 방치 내지는 뒤에서 도운 것이 과연 정권을 만드는 데에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임종석은 이렇게 반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당시 민주당 분위기는 정치 검찰 형태에 대한 불신이 커왔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국회에 와서 한 행동이나 발언들이 굉장히
참신해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모두가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속은 것이다. 이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아주 강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러면서도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찬사의 소리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속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라는 가장 중립적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항명을 하고 정찰 결심을 하고 그걸 이용한 윤석열 당시 총장을 탓해야 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가 뿌리냐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결론이 나지도 않고 내부 균열이 커질 뿐이다. 이렇게 임종석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데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늘 민주당이 떠들고 있는 정치 검찰 행태에 불신이 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종석이가. 그런데 당시에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언론에는 정치 검찰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떠들어왔던 정의로운 검찰, 정의로운 검찰이라는 말을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해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검찰 독재다, 검찰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표현은 칭찬을 받았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아주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냈던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었었습니까? 두 번째로, 굉장히 참신해 보였는데 그런 인식 속에서 속았다. 아니 이거는 아주 이재명식의 민주당이 늘 해오던 거짓말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이때에는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비리를 찾는다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털고 턴다라고 비난하듯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열렬히 지지를 보냈던 것이 그때 아니었었습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참신해 보였는데 그런 인식 속에서 속았다. 임종석 씨, 이런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닮아도 어떻게 이재명과 문재인을 그렇게 빼놓고 닮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비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국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조국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되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아끼고 있는 조국을 수사하게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과 그 수사팀을 반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탄압, 검찰 독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을 수사하니 속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당신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얘기하더니, 물론 그때에는
분명히 시기적으로 임종석은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노영민이 2대 실장이었고 관계는 없겠지만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정치적인 책임이 당신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대선에 패배한다면은 한동안 자숙하거나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하겠다. 내공이 부족하니까 내공을 쌓도록 하겠다. 보통 대선 패배자가 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선 패배 이후에 3억 원이라는 돈으로 국방 관련 주식을 사고 바로 의원이 되기 위해서 송영길의 자리를 물려받고 계양을 지역에 가서 0.5 보선 의원이 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런지 곧바로 송영길의 그 당시의 대표죠. 도움을 받아서 당 대표로 변신을 합니다. 왜 변신을 이렇게 했을까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방탄 옷을 입기 위한 온갖 추한 모습을 보여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점을 임혁배 위원장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았다면은 그렇게 비리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앞장서서 공관위원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혁배가 공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에 강선웅가요 대변인 어디에다 그런 기준을 두고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게 됐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세계적인 석학이고 세계적인 석학이라면은 학자라면은 이재명의 그 비리를 알면서도 어떻게 공관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면서 임혁배는 취임 일성이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국민 참여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친문에 속하는 사람들은 또 비명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등하게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 참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명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해서 후보 선정에 참여를 하고 국민 경선을 통해서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을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 위기, 국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 22대 총선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도 법기술자,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법기술자, 검찰 통치 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깨끗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젊은 민주당을 기치로 구태 정치를 근절하는 공천을 하겠다. 민주당의 통합을 위해서 헌신하는 후보를 공천할 것이다. 민주당의 공천에는 계파 배려는 없다. 모두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임혁배 위원장,
그 약속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까? 이명배 위원장은 20대 총선이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런 말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정권이라는 말도 했는데, 이명배 씨가 학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강선우가 얘기한 그 말 말고 세계적인 석학을 떠나서 학자라고 얘기하니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혹시 민주당과 이재명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에서 지도자와 추종 세력들이 이런 범죄를 집단적으로 한 정당이 과거에 있었는지, 당신이 정치 외교학 전공한 학자라면요, 정책을 전공했으니까 우리 정치사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러한 범죄 경력으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치 외교 학자라고 하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학자라고 한다면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한마디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계파 배려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 누가 하고 있습니까? 친문, 친명. 과거에 정권에 몸 담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재직했을 때에, 그 직을 맡았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굳이 친명이다, 친문이다, 갈라치기, 계파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임혁배 씨, 저는요, 민주당이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가 퇴보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퇴보 퇴행보다도 더 이상은 썩어지지 않기를, 야합의 정치가 되지 않기를, 범죄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 행태가 사라지길 바라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임종석을 옹호하고 싶지 절대 않습니다. 범죄의 온상인 이재명을 당신과 함께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학자라고 하니, 그것도 정책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하니, 우리 정치 사이에, 우리 정당 사이에 이런 범죄자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지도자 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곳에서 공관위에 책임을 맡겠다고 나서는 당신의 그 행위 자체는 바로 학자적 양심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저는 다만 이 나라의 정치가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당신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들먹이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뿐 아니라 거기에 이재명 아류의 범죄 혐의자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지경인데도 정말 당신이 학자 맞습니까? 쓴소리 하나도 없이, 아니 쓴소리는 친문 쪽으로 해대면서 정작 쓴소리를 해야 할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과 이재명 아류인데 왜 당신은 한마디 이재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서 도덕이 앞섭니다. 국회에는 의원들이 지켜야 할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의 심판 운운하기 전에 국회의원은 도덕 기준이 일반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학자라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3가지 기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당신이 정치학자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청렴의 의무, 청렴이 뭡니까? 품위 유지의 의무, 품위 유지가 뭡니까? 영업행위 금지의 의무, 돈벌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다 사법부에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국회 안에서, 정당 안에서 다 검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을 석학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태와는 다른 아주 궁색하고 초라한 찌질한 발언을 당신이 공관위원장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 스스로 얼굴 아닌 인격을 추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양심 있고 올곧은 학자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